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2022년 전망했던 것과 현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확인된 변수들로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재전망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하반기 약세장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 하반기 때 주택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상반기 때 상승했으면 하반기 때 더 상승폭이 확대되고요. 상반기 때 약세였다면 하반기 때는 급등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은요, 여지없이 하반기 때 나왔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다 하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망 전문가들은 하반기 상승 전망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상황에서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반기 금리 인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워낙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도 높은데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강도가 워낙 세지면서 전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2022년 부동산 전망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은요,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대출금리 상승하면서 실소자들이 접근 못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자가 접근 못할 거다. 이거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또한 2022년은 공급 증가가 많지 않은 건 팩트다. 40% 감소한 입주 물량이 있고 여전히 낮은 예금금리 수준 때문에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거래 감소했다는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 약보합 상태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전망을 했던 게 실제 집값의 의미 있는 하락은 2023년을 예상했거든요. 2022년까지는 한국의 물가 불안으로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가요. 그럼 세 차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워낙 강하게 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면서 2%대 물가가 되네? 2%대 물가면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늘어난 입주 물량과 더해져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초 전망보다 올해 금리 인상 강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긴축 흐름이 더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지금 6%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전망에서는 기준금리를 1.75%로 맞추려고 했는데 달라졌어요. 7차례 올린다고 합니다. 이 7차례뿐만 아니라 이 7차례 중에서 한 차례는 빅스텝을 밟아서 3% 이상 금리가 될 거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3차례 올릴 거였는데 7차례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게요. 대출금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3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1.75%에서는 3% 중후반에 형성이 돼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2.75%면요. 4% 중후반에서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4%가 넘으면은 수요 찾기가 힘들어요. 이건 실소자 입장에서 4%가 넘어갈 때부터 장기간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과 이자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유력해요.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 자, 여기서 빅스텝을 하게 되면요, 3대 대출금리 최소금리가 4%를 돌파하게 돼요. 지금 3.67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번에 4%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상 빅스텝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에 0.5%포인트 올라가네. 게다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렸죠. 상반기에서는 약보합 상태에서는 거래가 한다니까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급매로 던져버려요. 초급매나 급급매로 던져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소화가 됐단 말입니다. 싸게 나왔으니까 잡자, 이런 수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잡아주니까 이 급매만, 초급매만 쏟아 없어지면은 다시 정상적인 시세로 돌아가면서 실제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 약보합 상태였는데,
그러면은 7월 금통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급매가 나와도 매매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의 하락폭이 약보합 수준이 아니라 크게 확대가 된다는 뜻이죠. 자, 자산가들한테도 큰 차이예요. 자, 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중요한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할 때 예금금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초 전망 기준금리 1.75%에서 예금금리가 2.3에서 2.4가 나와요. 그런데 전망이 바뀌었잖아요. 금리가 2.7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예금금리가 3.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기준금리가 3%가 되면 3.7%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채 금리는 4%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처분하고 예금이나 채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단순히 유동성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집값을 예상할 때 유동성 증가하는 것만큼 주택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어난 유동성 하나만으로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늘어난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이나 부동산을 옮기게 돼 있어요. 가계에 쌓인 현금은 그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긴축 상황에서는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 예금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머니 무브라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을 안 되는데, 자금이 수십억 대나 수백억 대가 되는 자산가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타이밍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지금같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저물가가 불가피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금리가 일시적으로 외부의 요인으로 튀었을 때 장기채 금리를 사두면 이게 돈이 되겠구나. 왜냐면은 지금 20년물 채권 금리가 3.58%고요. 30년물은 3.47%, 50년물은 3.45%예요. 한전채는 더 높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채를 샀다가 나중에 저금리 상황 1.5%, 1.25% 이런 상황이 오면 비싸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비싸게 처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까?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가들이 채권을 마구마구 주워 담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요,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저가 아파트 주택은요, 실소자 중심이라서 대출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는요, 투자자 중심이라서 예금금리와 연동돼요. 공급 사이클에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5월 금리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75%가 되니까 이런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을 멈추고 약보합이 전환돼요. 지금 강남 아파트 상승 멈추고 일부 지역에서 급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기준금리 1.75%인데 그 이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초고가 아파트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몇몇 아파트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택의 폭을 좁혀서 여기라도 투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장은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먼저 오르고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긴 하지만 하락할 땐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모든 대형주, 중소형주, 기술주 전부 다 폭락하고 있잖아요. 하락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부분. 왜냐면은 서울 아파트는요, 생태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대치동 아파트 작년에 35억 하던 아파트 지금도 35억 합니다. 반면에 25억 하던 잠실 아파트가 20억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치동 아파트 지금이라도 살 거예요? 누가 사요? 그 인근 지역, 멀지도 않은 지역에 가격 푹푹 떨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게다가 수요 측면 아니라 공급 측면도 봐야 돼요. 이 대치동 아파트 소유자들도 이익 실현 후 자금을 옮길 장기채라는 상품이 생겼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야, 누가 대치동 아파트 살아서 채권 사겠냐? 이 대치동 아파트 지금 사는 사람이야 35억 주고 사지. 여기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유자는 1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산 사람입니다. 이미 산 금액에 3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네? 그러면 부동산이 못 버티는 거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도 조정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남 불패 믿는 분들 내년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현재 강남 서초 아파트가 30억 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 반포자이 아파트 47억 합니다. 대형 면적. 그럼 이 아파트가 왜 47억이 될 수 있을까요? 대출 하나도 안 되는데. 전세 시세가 30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 팔고 연끌해가지고 이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전세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서초 강남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주인이 전세를 안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하고 강남 지역에 내년에 태풍이 부는데 뭐다? 입주 물량이 많아요. 강남이든 서초도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대규모 단지가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자, 팽팽하게 균형이 잡혀있는 전세 시장에 한꺼번에 수천 세대가 쏟아지게 되면요. 그 시장의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서초 아파트, 강남 아파트, 강남 불패 너무 믿지 마세요. 위험해요. 자,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7월 빅스텝 이후에 현재 약보합에서 약세로 전환이 될 거예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낮은 단지가 속출하게 돼요. 왜냐면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2년 전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가 0.5%일 때 만들어진 전세 시세입니다. 기준금리가 2.5% 이상에서 못 버텨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금매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이죠.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어떤 매도 물량이다? 급한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굉장히 조건이 갖춰졌는데 마지막 한 방이 터져요. 12월부터 2023년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아서 국지적인 역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이럴 때 크게 조정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망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긴축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크게 하락한 집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긴축 상황에서 집값 폭락하는 거 보고 무서워서 청약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회를 잡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긴축에서도 청약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됩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잡으셔도 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저희가 청약가프 서적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 지금도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